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세먼지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한국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중국도 황사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기상 전문가들도 몽골은 고원 지역이 있으며 자연식생은 매우 깨지기 쉽다.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몽골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는데요. 이는 거짓말입니다. 천리안 2A 위성을 통한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바람이 중국 내 고비 사막과 네이멍구 고원을 거쳐 2차 발원하며 몸집을 크게 불렸고 그 상당수는 베이징과 네이멍구에서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촬영한 아쿠아 위성 사진에서도 중국 북서부 타클라마 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베이징 등 일대를 뒤덮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나사는 강풍을 타고 황사가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지만 몽골 또한 분명히 황사 발원지 중 한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몽골에서는 황사로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에 따르면 최근 몽골에서는 초속 30-4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모래폭풍이 불어 5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했고 58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는 대부분 구출되었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래먼지 폭풍이 발생해 이동식 거주지인 게르가 무너지고 가축 200마리가 피해를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모래가 날아오면서 철길이 뒤덮였고 일부 지역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가 하면 농업시설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몽골에서는 황사로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황사의 원인을 몽골로 책임 전가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몽골의 황사를 없애버리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며 전세계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세계 최대 크기의 열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에는 12만 5천 년 전만 해도 물이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만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드넓은 초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하라 사막은 1900년 이후에만 남쪽으로 250km나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의 크기가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불리는 건조지대는 전세계 육지의 약 46.2%를 차지합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의 인구는 1950년 1억 7,20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6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인구의 38.2%인 30억 명은 건조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건조지역의 약 7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UN 환경계획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육지 면적 3분의 1의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됐는데요. 이는 매년 서울 면적의 100배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세계 168개국이 심각한 토양 황폐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52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몽골의 기후변화와 사막화 수준은 심각합니다. 북부 유라시아에 위치한 몽골은 1600km에 이르는 고비 사막을 포함한 건조기후 국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목축업이 사막화를 악화시키고 황사 피해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해 발간한 황사 감시 기상탑을 활용한 발원지 특성 연구 보고서에서도 몽골 및 중국의 황사 발원지에는 연중 내내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고비 사막은 매년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3,370제곱킬로미터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몽골 기상청에서는 1940년부터 2008년 사이 몽골의 평균 기온이 2.14도 상승했는데 이는 전세계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황사와 사막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 정부의 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에서는 호수 1166개, 강 887개, 우물 2277개가 말라버렸습니다. 전국토의 80%가 사막이거나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몽골 사막화 원인 중에 하나는 가축을 방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캐시미어와 염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초원의 풀을 뿌리까지 다 파먹는 탓에 풀이 다시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몽골인들은 개인 소유의 가축에게 먹이를 제공하느라 토지 황폐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는 나라의 재산이지만 정부에서도 딱히 이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막화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며 수많은 환경 난민을 발생시키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상재앙으로 고향을 떠난 아시아 지역의 환경 난민이 3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사막화 피해자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몽골에서 그린벨트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림청은 이 조림 사업에 참여해 3,000헥타르 규모의 조림지를 조성했습니다. 고비 사막의 달란자드가드, 바양작 등에는 40헥타르의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푸른 아시아 또한 서울, 인천, 고양 등 지자체와 KB, 국민은행, BC카드 등 기업들의 지원으로 몽골 전역 10여 곳에 숲을 만들고 몽골 산림청과 손잡고 고비 사막의 대형 조림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16년부터 아르갈란트 지역에 100헥타르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고양시도 돈드고비도에 100헥타르 규모의 고양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시아는 조림 사업으로 땅을 회복시킨 공로로 2014년 유엔으로부터 생명의 토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페페TV야,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허허벌판 민둥산들로 가득했는데 녹지화를 통해 나무들이 가득하잖아. 몽골에게 노하우를 살려 사막화 위기를 막고 있구나. 근데 그거 효과는 있는 거냐? 사막을 숲으로 바꾼다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아닙니다. 한국과 몽골의 산림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사막화 방지 사업은 각종 평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효과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가 항목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몽골 양자 산림협력 1단계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2016년까지 3046헥타르 사막화 방지 조림을 실시했고 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로 조림지 이관 및 울란바토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가 한국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사막화 방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수원국의 산림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도 3단계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산림 복원은 물론 혼농, 민간, 동반 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몽골은 이미 2016년부터 약 5조 원에 달하는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수자원 관리에 관한 기술 이전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댐을 건설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마시지도 못하는 바닷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중동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물을 담수화하는 작업으로 식수, 공업 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담수가 풍부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동 등 물이 부족한 사막 주변 국가라든가 강이 흐르지 않고 내리는 비가 고이는 호수, 지하수 등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8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얀부포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역3투압 방식으로 제다시 북쪽 260km 지점에 위치한 알라이스 지역에 건설됩니다. 역3투압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 반토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얀부포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2023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완공 시 하루에 150만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해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6년부터 쿠웨이트 도하 1단계, 2017년 사우디 슈와이바 프로젝트, 2018
2018년 오만, 샤르키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진행하며 중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캄보디아 수자원 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을 위한 협의 의사록을 캄보디아 수자원 기상부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프리예백 및 사와이리 앵주에서는 매년 홍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의 8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우기에는 하천 범람이 잦아 전체 지역의 70%가 홍수로 침수돼 농사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기에는 수위가 낮아져 가뭄이 발생해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200만 불을 투입해 통합수자원 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우수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수자원 개발 관련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합니다. 캄보디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줄여 생활용수와 관계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체된 지역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한 사회교과서를 검정심사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는 총 30종입니다. 그런데 30종 모두 독도와 생각구 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고교 1학년용 사회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역사총합 교과서에는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3과목은 모두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즉,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터 세뇌를 시키다니 역시 일본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어서 강력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에 대해 재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직접 나서서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정 총리는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의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길 요청한다. 역사는 사실의 근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반성해야 할 역사는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역사는 없다. 지난 과오를 반성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어서 독도 관련 문제도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다. 독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는 결코 은폐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우익 언론들이 비난 기사를 써낼 정도입니다. 이 지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죠. 이 지사는 지난 31일 일본을 향해서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면 머지않아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시원하고 강력한 일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주장이 완벽히 틀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새로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 지리 역사 교과서 등 반박 자료 등을 공개하며 독도 표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는 19에서 20세기의 일본 지리 부도와 지리 교과서,
지도 등 소장자료 4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철원초등학교 교사 이현 씨가 수집해 지난해 말 재단 측에 기증한 것들로 재단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는 일본이 1904년 발행한 초등학교용 지리교과서 수학지리 이 내용을 공개하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일본 지도 어느 곳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 씨가 이야기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 117년 전 이미 이 교과서 내용을 검토해 검정을 한 바 있는데 과거의 입장을 뒤집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어서 1897년 발행된 중학교용 일본 지리부도와 일본 지리도 언급했습니다. 이 책들에는 조선과 일본 지도가 한 면에 그려져 있는데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 다른 나라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1952년 요미우리 신문이 만든 최신 정밀 일본 대지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지도이다. 이 씨가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다 일본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제외하고 191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과는 전혀 무관한 영토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빠졌다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회 교과서는 사실상 교과서가 아닙니다. 선동주에 불과할 뿐이죠. 자신들의 청소년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자료 공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늘 동일한 태도입니다. 분리할 때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마구 우겨대는 게 일본이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오노다마를 개성한다면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모순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던 오노다마를 계승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토 장관은 당시 공문서에 종군 위안부란 말은 없었고 특수 위안부 등이 사용됐다며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말장난을 하는 걸까요? 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 등을 만드는 모임 등 우익 세력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익 세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의 이미지와 깊이 연관지어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부당하다. 쉽게 말해서 일본군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가토 장관은 이날 2007년 정부 답변서에 따라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선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노다마를 계승은 한다면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사실상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핵심을 수정하면서 계승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것은 오노다마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새로운 다마를 만든 것입니다. 이날 관방장관은 문부과학상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특히 종군 위안부 표기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항을 기술할지는 발행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